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예,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호주에서 경매가 있어요. 저도 지금 실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한국 마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죠. 조교사는 이준철 조교사가 갔고 마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골드코스트 내셔널 이어링 세일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사갖고 올지 박남성 마주도 호주로 갔어요. 과연 아무래도 좋은 말을 사올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사오실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사실 이 트리플 티아라 경기도 지사배 이거 방송을 할 예정인데 솔직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거 누가 봐도 얘는 머리고 이 척은 얘네겠네 딱 그래요. 그래서 그닥 크게 대선경주 해설 방송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일본 더비가 펼쳐졌어요. 그 일본 더비에서 이제 코아 딜로 이 말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코아 딜로 같은 경우는 일본의 2세 최우승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3세가 상당히 기대가 됐죠. 그리고 상관 경주가 두 개가 펼쳐졌죠. 사츠키쇼 그리고 도쿄 유슌 이 두 개. 도쿄 유슌 같은 경우는 일본 더비를 도쿄 유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 번 다 인기 1등으로 팔렸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사츠키 쇼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란듯이 우승을 거뒀죠. 부마는 키타산 블랙입니다. 그리고 모마가 라이징 크로스예요. 근데 이 모마가 라이징 크로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 크로아 딜로르 같은 경우는 거의 20살이 다 돼서 난 거의 마지막 자마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라이징 크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앞말이에요. 대충 한 150cm 정도 됩니다.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150cm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거의 400kg 이하대 한라마 큰 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체격이 크고 그러면은 400kg 초반대까지 나가지만은 400kg 이하 300kg 후반 그 정도가 이제 150이고 보통 1세마들 기준으로 본다면 딱 1세마 수준의 그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징 크로스는 굉장히 작은 앞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마들이 전부 다 작게 태어났어요. 거의 400 많이 나가야 400kg 중반 400kg 안 되는 말들도 여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자마들이 다들 작았는데 얘만 커요. 얘만 이 크로아 디 로르 이 말만 굉장히 좀 큽니다. 500kg대인데 마명은 이 크로아 딜로 그러니까 북쪽의 십자가죠. 북십자성을 뜻하는데 불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어로는 크로아 딜로르이고 뭐 인기 1등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더비 경주를 볼 텐데 저작권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일단 이 노란색 요게 크로아 딜로르이고 그리고 사츠키쇼 상관 책경주죠. 사츠키쇼에서 우승한 뮤지엄 마일이 요 파란색 모자입니다. 근데 파란색 모자는 이번에 입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크로아 딜로르는 우승을 했고 뮤지엄 마일은 5착인가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 분홍색 모자 있죠. 17번. 이 말이 이착을 합니다. 요 직선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요 노란색, 주황색 요 모자가 크로아 딜로르 우승한 말이고 요 뒤에 파란색 요 모자가 사츠키쇼 우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아 딜로르는 이제 탄력 붙여서 나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뮤지엄 마일이 취입을 시도하는데 역부족이었죠.
이렇게 끝냈는데 크로아 디로르 같은 경우는 사치키쇼보다는 일본 더비가 거리가 대폭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고 모계혈통도 워낙 거리 적성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국화상 가더라도 충분히 뭐 자기 능력 국화상인가요? 갑자기 국화상이 안말 상관경주죠. 순말 상관경주 마지막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그 안말 상관 마지막 경주 가더라도 좋은 능력 발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일본 더비가 열렸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 더비가 열리든 말든 그닥 크게 상관은 없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모레죠. 모레 일본 더트 상관 경주가 펼쳐져요. 거기에서 누가 우승을 하느냐 그게 관심권이죠. 사실 더트 상관 경주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된 1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더트 상관 경주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동경 더비 그러니까는 그 오이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동경 더비 그리고 하네다 하이 그리고 재팬 더트 클래식 이게 더트 상관 경주로 요즘 이제 일본이 밀고 있는 경주인데 아무래도 모래주로이기 때문에 그 더트 상관 경주에 우승을 한 말들이 코리아컵이라든가 코리아 스프린트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일본 더비에서 우승한 말들은 국내에 올 일은 없겠죠. 이렇게 일본 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따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보는 법. 제가 여기 병력 보는 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일요일 출전을 하면은 목요일, 토요일 출전하면 수요일 여기까지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갔지? 갑자기 그게 빠져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병력사항 보는 법을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출전하는 출전마들 살펴보면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출전 등록 현황을 누르면은 경기도 지사배 보르면은 진료 현황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특이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쭉 내려다 보면은 특이점이 하나 있죠. 5월 29일 이후에 진료가 없어요. 5월 28일까지 있고 5월 29일 이후에 진료 상황이 없습니다. 쭉 보면은 만약에 5월 30일 날 진료를 받았다. 5월 31일 날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출전하기 10일 전에는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출전을 한다. 그러면은 전주 목요일까지만 진료를 받고 금요일 진료를 받으면은 출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토요일 날 출전을 한다. 그러면은 수요일까지만 진료를 받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출전을 한다. 그러면은 화요일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화요일 이후에 10일간은 진료를 못 받습니다. 진료를 받으면은 출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마사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월 29일까지 다들 진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진료 상황이 하나도 안 떠요. 만약에 이 중에서 나중에 뭐 6월 1일이다 6월 2일이다 진료 사항이 뜬다. 그러면 그 말은 못 나온다고 출전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사의 법이 그래요. 그 다음 여기에 좌각막 찰과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좌각막 찰과상 아니면은 각막 염 이런 걸로 병력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각막에 이제 뭐 훈련하다가 모래 맞고 이래갖고 각막에 손상이 있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막상 진료를 하러 갔어요. 진료를 하러 가면은 진료 내용을 무조건 여기 올려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안 올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별 이상이 없다고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 각막염이라든가 좌각막 찰과상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말이 이제 여기 대상경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밖에 노출하기 싫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완전히 뜬다, 뭐 구절염이다, 관절염이다, 이렇게 완전히 뜨면은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안 뜨잖아요. 안 뜨고 아우 열감이 좀 있는데, 아니면 뭐가 조금 이상한데, 근데 긴가민가 싶어. 근데 그게 다리 쪽 부상이면은 올리면은 남들한테 자기 약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진단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막 눈 한번 보고 그러니까 가라로 올리는 건 없어요. 이게 자각막 찰과상이든 좌각막염이든 무조건 각막에 대한 검사는 해요. 그리고 그 검사한 것을 올리는 거죠. 덤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상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 진정 같은 경우는 장제를 하면은 흥분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호흡기 이렇게 스쿠프 할 때도 흥분하는 말들이 있고, 그렇다면 진정을 해요. 진정제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 진정이고, 파행은 말 그대로 파행기이고, 여기 운동기인성 피로회복,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10일 전까지만 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진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운동기인성 피로회복, 이거는 경주 출전 이틀 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수액을 맞는 거예요. 수액을.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출전을 한다 그러면은 금요일까지 이 수액은 맞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액은 한 번에 5개 이상 못 맞아요. 그러니까 5개를 맞으면은 한 50분 걸려요. 보통 5개 맞는데 뭐 피로 회복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저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자각막 찰과상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드가 있어요. 지금 올리는 이 다 코드가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좌전지 파행, 근육통, 발치,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에 없는 것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이상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코드에 없는 것을 올려야 될 때는 뭐 자각막 찰과상이든 아니면은 각막염이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늘도 스마일을 보면 식이성 식욕부진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욕부진이면 체중이 빠져나올까요? 말 그대로 식욕부진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빠져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영양제는 영양제를 놓는데, 영양제라는 게 말 그대로 영양제잖아요. 그게 코드 분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깨작깨작거려서 영양제 좀 납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성 식욕부진으로 병력이 뜨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양제를 놓기 위해서 이 병력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성 식욕부진은 제 밥 깨작거리고 밥 안 먹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거 영양제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 마방에서 좀 기대치가 크고 아니면은 좀 아끼는 말들은 이거를 하죠. 식이성 식욕부진을. 아니, 아끼지 않는 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는 말에 뭐 영양제 놓을 필요도 없고 수액을 할 필요도 없죠, 솔직히. 그냥 금이야 오기에 좀 다뤄야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이 영양제도 넣고 수액도 맞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오늘도 스마일도 수액 처치, 수액을 맞았죠. 그리고 식욕부진, 이것도 뭐 영양제도 맞고. 그래서 보면은 이 수액 처치라든가 영양제, 식이성 식욕부진, 이런 말들은 마방에서 그래도 아주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안 그런 말도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밥 안 먹는 애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마방에서는 좀 아끼는 말들, 그리고 앞으로 발전에 기대가 되는 말들한테 수액도 놓고 식욕보진 이걸로 해서 영양제도 놓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침 치료 같은 경우는 뭐
다 달라요. 요 배통에도 좀 침 치료를 하고, 이 침이라는 게 한 방에 그 침을 떠는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사 놓는다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속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좀 보는 법을 설명을 이거 병력사항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식욕부진하면 이거 뭐 상태가 안 좋네, 이거 좀 이번에 출전하는데 위험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식욕부진이 있는 말들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밥을 안 먹는 말이 아닌 경우에는 마방에서 굉장히 영양제도 넣고 좀 공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경기도지사배 우승만은 부산에 2번 했죠. 절곤 여정 골든파워, 안말 3관마예요. 이 두 마리는 이번에 판타스틱 밸류도 안말 3관마가 될 가능성이 거의 한 7-80%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말들은 우승하면 무조건 안말 상관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엔 어디가 나는 서울말이었고, 부마는 이제 투안핸드 서브, 컬러즈 플라잉, 플릿 익스프레스 전부 다 좀 거리 적성 자체가 길게 나오는 시순말들이죠. 이번에 이 역대 최악체 편승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스틱 밸류는 이미 2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타스틱 밸류를 빼고, 그러니까 예전 매년 그래도 뭐 안말 상관경주에 나왔던 말들이 1군 가는 말들도 나오고 2군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는 말들도 나왔는데, 이번에 출전하는 이 9들을 보면은 저 말에 과연 2군까지 올라갈까 싶은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판타스틱 밸류는 2군까지 올라왔고 뭐 1군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스마일도 아마 이번 경주 결과에 따라서 이번 경주 성적이 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단거리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거리 위주로 뭐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성적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긴거리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판타스틱 밸류 같은 경우는 뭐 안말 상관 트리플 티아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선취입 자유각질에 출전 두수도 잠철해서 전개에 어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오크스에서도 오늘도 스마일 가고 선행 가고 그 바로 옆에 붙여서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전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혈통적으로도 2000m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오크스 이후 파행병력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각막 찰과상, 그게 정말 자각막 찰과상인지 아니면 다른데 좀 검사를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판타스틱 밸류 같은 경우는 훈련 강도를 만약에 못 올린다, 강하게 못 놔준다, 그러면 저거 뭔가 좀 이상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훈련 강도를 올려서 정상적인 훈련을 했다, 그렇다면 능력대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동안 보여준 능력상 뚜렷하게 능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오늘도 스마일입니다. 부견은 페더럴리스트예요. 거리적 성은 문제가 없는데 히트 수입이 현역 시절 단거리만 뛰었죠. 그래서 모계가 좀 스피디해요. 그러니까 히트 수입의 외조부가 네이턴트 히트인데, 이 네이턴트 히트의 외손자가 국내에서 유명한 말이 마스크가 있었어요. 마스크도 1400, 1600 좀 마일러 성향이 있고, 다른 이 네이턴트 히트의 외손자들도 좀 마일러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모계에는 거리적성이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북에는 거리적성이 좀 길게 나오고, 코리아 오크스 출전해서 선행으로 경주 주도부 2착을 했는데, 직전 오크스를 보면 막판 이제 보령 나이트 퀸에게 거의 잡힐 뻔했죠. 조금만 더 길었으면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0m로 늘어난 거리가 불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2000m는 그때는 이제 바로 옆에 이 컴플리트 밸류가 압박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좀 신경 거슬리게 뛰었죠. 그렇지만 2000m는 그 조금은 더 편하게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0m 거리는 오늘도 스마일도 부담이지만 다른 말들도 다들 부담이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가서 직선에서 한 발 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전하는 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 전개하는 데는 2000m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하고,
그 다음 살펴볼 말은 보령 나이트 퀸입니다. 코리안 오크스 3착, 루나 스테이크스 3착을 했는데 이 말도 선체입 자유각질이죠. 상체를 약간 세워서 뜁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높은 것은 아닌데 목이 저기 상체를 좀 세워서 뛰기 때문에 주행이 약간은 엉성해요. 그렇지만은 종반 탄력은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고,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는 그때 이제 방해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 방해를 한 나임트리였나요? 그게 강착이 되고 이 말이 3착을 했는데, 안 그랬으면 2착 도전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크스에서는 페이스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뭉쳐갖고 코너 중간 코너링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풀에 조금 지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선에서도 답법이나 발을 늦게 바꿨어요. 거기에다가 외곽에 이제 말이 있다 보니까는, 말은 통상적으로 겁이 많고 특히 앞말 같은 경우는 외곽에 말이 있으면은 그 내측에서 치고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근성이 좋은 말이 아니고는 오히려 외곽에서는 좀 쉽게 뛰고, 순발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앞말이 좀 더 심하죠. 그래서 외곽에 말이 있다 보니까 못 치고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직선 중반에 이제 외곽에 말이 없자 제대로 탄력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전기가 좀 꼬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m 늘어난 거리도 녹밴드를 자말하면은 그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종반 탄력으로는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나임트리입니다. 모기가 엘리사 타운인데 용암보스와 전형제죠. 근데 용암보스는 순말이고 이 말은 앞말인데, 스페이스 타운이기 때문에 모기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부계에서의 스태미너는 상당히 좀 잘 물려받을 수 있고,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는 3착을 했지만은 보렉 나이트 퀸을 방해해서 착선 변경이 되면서 4착을 했고, 코리안 오크스에서는 4착을 했죠. 개인적으로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본 말인데 원래 발전이 좀 더뎌요. 그러니까는 물론 2세 때 3세 초반에도 그렇게 성적을 팍팍 보여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말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뛰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 기대만큼의 성적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오크스에서도 정제를 차상으로 풀고도 한타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분명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그래도 보렉 나이트 퀸이나 오늘도 스마일한테 좀 비벼볼 수 있는데, 그 성장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줄지 그게 관건입니다. 착순 이상 의 성적은 노려볼 수 있지만 현재의 경주력이라면 입상을 장담 못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라이징 모입니다. 장철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주법이 엉성해요. 그리고 주행 중심도 높아요. 즉 다시 말해서 위로 뛰어요. 그러니까 주행도 엉성하고 주행 중심도 높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힘을 많이 쓰는 주법이에요. 그렇다면 늘어난 2000m 장거리는 불리하죠. 그리고 직전 그래서 오크스에서도 9착으로 부진을 했고,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도 2착을 했긴 했지만 상대들이 서로 방해를 하면서 좀 반사의 이익을 봤죠. 그래서 2000m 늘어난 거리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노캔디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5등급 말로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플래시로는 직전 경주 코리안 오크스 외곽 뺑뺑 돌았죠. 거리 손해를 제법 봤어요. 게이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도 직선에서 뚝심 있게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고개를 돌려서 뛰는데 아무래도 좀 기대는 악백이 있기 때문에 제어해서 돌려 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돌려 뛰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은 정주행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 고개를 돌려 뛰면 마체가 틀어져서 약간 삐딱하게 뛰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직선엑스의 폭발력은 떨어졌지만 뚝심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m 경주에서도 그래도 기본적인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 그래도 이 말은 5군마죠. 5군마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그래도 착순 이상은 노려볼만 하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이클립스 더 퀸인데, 직전 우승으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승급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승급전이 대상 경주죠.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 있고, 알파 피메일은 6등급에서도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나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뭔가 장거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마방에서는 기대치를 가지고 출전을 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출전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6등급에서도 좀 헤매는 말인데, 그래도 2000m면 우리말도 해볼만 해.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고, 거리 자성 자체는 뭐
뭐 딱히 길다 짧다 그렇게 할 수는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거리 적성 자체는 나와요. 그리고 직전에도 6등급에서 1700으로 거리를 늘리자 4착으로 그 도동아 뛴 것 중에서 가장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뭐 우승의 꿈을 안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보여준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말들은 도안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강자를 하고 뛰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주가 있고, 샌발한테 뛰면서 완전 기가 꺾일 수도 있고,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 말을 그동안 뛴 거 봐서는 세게 봐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마방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해서 나왔겠죠. 마방에 쓰든 아니면은 마주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뭐 이런 대상 경주 2000m보다는 그래도 6등급에서 차근차근 성적을 쌓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 생각이 맞지는 않아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이지 누가 옳고 그러냐의 여지는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한 뭐 1, 2년 지나서 그때 대상경주 나가길 잘했어. 이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좀 6등급에서 차츰차츰 경쟁력을 쌓아서 차근차근 성장을 하는 게 맞았어. 이때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은 선택의 영역이지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마방에서도 뭐 부품 기대치를 안고 나왔을 거고 뭐 준비는 잘 돼 있겠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판타스틱 밸류의 우승 1순위에 오늘드 스마일, 앞에서 버티면 오늘드 스마일이고 추위권에서 올라오면 보렉 나이트 퀸이 2착을 다투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